Hello everyone. 전국에 있는 고등학생 여러분, 여러분에게 희망을 선사하기 위해 수능 영어의 정석을 준비한 호세송입니다. 여러분, 혹시 영어가 어렵다고 느껴지나요? 네, 의외로 많은 학생들이 영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년도 수능 영어 결과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원점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90점 이상을 맞은 사람은 3.9%인데 비해서 60점이 안 되는 사람은 60점 미만인 사람이 약 62%의 인원이 해당이 됩니다. 수능 영어에 나오는 그 지문에 대해서 이해도가 그만큼 좀 떨어진다, 부족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실제로 약 20여 명의 학생들에게 금년도 수능 문제를 충분하게 한번 시간을 가지고 풀어봐라 이렇게 해본 결과 평균 소요 시간은 89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지문을 해석하는 데만 68분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얼마죠? 네, 총 70분 중에서 듣기 평가에 소요되는 22분을 제외하니까 약 48분인데 비해서 우리가 필요로 한 시간은 거의 2배에 해당하는 것이죠. 이래서 수능 영어를 40분에 끝내야 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이 수능 영어의 정석을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선 중요한 결론부터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번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모든 지문을,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해 보려고 번역을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시간을 많이 소요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번역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필자의 의지가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번역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중요 부분만 읽어라 하는 것입니다. 지문에 나오는 문장 모두를 읽을 수가 없습니다. 읽을 만한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다 읽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부분이 중요한 것인가, 중요한 부분을 찾아서 읽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중요한 부분을 찾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죠. 어느 정도의 실력이 요구되는 것인데 이 수능 영어의 정석에서는 그러한 부분을 잘 고려해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수능 영어 정석을 떼고 나면 저절로 문장을 보게 되는 안목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문제 유형별 해결 전략을 숙지하라 하는 것입니다. 수능 영어에 대한 그 문제는 이미 그 유형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유형별로 문제를 어떻게 출제해야 된다 하는 출제 그 원칙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기출 문제를 분석해서 설명해 주는 강의를 잘 들어보면서 본인 나름대로 개인별로 각 문제 유형에 대해서 해결 전략을 만들어내는 그런 노하우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이것을 행하기에 앞서서 더 중요하게 우리가 꼭 갖춰야 될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일까? 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좀 더 알아보기 위해서 해결 전략을 통해서 좀 더 문제를 용이하게 풀어볼 수 있는 그런 문제를 몇 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시대명사 추론 문제입니다. 언제나 문제의 제일 서두에 나오는 그런 문제지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크릿 택틱스입니다. 자, 잘 보세요. 먼저 대명사를 추론하는 것인데 대명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명사. 명사 중에서 가장 큰 것입니까? 네, 여기서 나오는 대자는 대신할 대자죠. 그래서 명사를 대신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답이 들어 있습니다. 즉 어떤 명사가 나오면 그 다음 명사가 나올 때까지 대명사를 사용할 수 있는 독점권을 소유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네, 이것을 좀 뒤집어서 아주 쉬운 말로 하면은 그 대명사는 말이죠.
그 대명사와 가장 가까이 있는 바로 앞에 명사를 지칭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바로 앞에 있는 명사가 명사를 지칭하는 것이다. 이걸 찾아내면 되는 것이죠. 네. 자, 이 문제는 다른 4개와 다른 1개의 그 대명사를 찾아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5개의 선택지가 주어지는데요. 결국은 4개는 같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인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짧은 지문 속에서 4개가 같은 사물이니까요. 그 선택지 1번과 2번을 정확하게 해결을 해봅니다. 그럼 2가지 경우가 있겠죠. 1번과 2번이 같은 사물, 같은 사람일 경우일 것이고 또 하나는 다른 경우죠. 만약에 같은 경우라면 1번과 2번이 같은 경우라면 이것이 바로 지문의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대명사에 이 주인공을 대입해 보면 됩니다. 만약에 1번과 2번이 다르다. 이건 행운입니다. 그럴 때는 3번 선택지에서 정답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것은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3번을 해보아서 1번과 같으면 2번이 정답이고 2번과 같으면 1번이 답이 되는 아주 쉬운 결과가 나온 것이죠. 예, 실제로 한번 문제를 해보도록 하죠. 금년도 수능 19번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여기에 밑줄 친 이제 쉬나 허가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그랬죠. 첫 번째 지문, 여기 있습니다. 선택지. 이 쉬가 가리키는 것은 누구냐? 이거 바로 앞에 있는 명사를 찾으면 된다 이거죠. 그 바로 명사가 누굽니까? 쭉 가보니까 명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네. 여기에 나와 있네요. 네. 이 쉬가 가리키는 것은 바로 조안을 얘기하는 것이죠. 조안. 바로 앞에 있는 것이 조안입니다. 자, 2번째 선택지가 나왔습니다. 여기에는 어디 있을까요? 네. 바로 여기에 케이트가 나와 있습니다. 1번은 조안이고 2번은 케이트입니다. 그러면 3번만 보면 대답이 나온다고 그랬죠? 자, 3번 여기 있습니다. 3번 her. 요 가까운 데 있는 것은 네, 여기 케이트가 나와 있네요. 케이트. 그러니까 2번과 3번은 케이트고 1번은 조안이니까 정답은 당연히 1번이죠. 끝났습니다. 그만하면 됩니다. 네. 여기 이렇게 뒤에 문장이 많이 남았는데요. 네, 읽어볼 필요 없습니다. 안 읽어봐도 확실합니다. 네. 이렇게 찾는다는 것이죠. 자, 2번째. 글의 요지나 또는 필자의 주장을 추론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 Secret Tactics를 한번 볼까요? 마지막 문장부터 읽어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문장부터 읽어라. 이것은 필자의 그 주장은 대개의 경우 문장의 제일 첫머리나 또는 제일 나중에 나오게 되는데 문장의 제일 나중에 나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므로 좀 더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장의 제일 마지막 문장을 먼저 읽어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 문장의 요지를 파악을 해서 선택지를 바로 봅니다. 그래서 선택지에 있는 요지 내용과 비교를 해보는 것이죠. 만약에 맞지 않다 그러면 여기서 찾을 수가 없으면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문장을 읽어보면 될 것입니다. 특히 필자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조동사나 동사가 있는지를 찾아보면 좋습니다. 대개의 경우 자기의 주장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조동사를 사용하죠. should, must, have to, need to 거의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는 I think, believe, I suggest, I recommend 이런 정도의 조금 더 유연성 있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할 것이고요. 또는 it is important that 아예 중요하다고 딱 못을 박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조동사나 동사를 좀 유의해서 보면 보다 더 확실하게 나타날 수 있겠죠. 네, 그럼 실제 문제를 한번 볼까요? 이것도 금년도 수능 21번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이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필자의 주장, 글의 요지를 파악할 때는 어디를 먼저 본다? 예, 지문의 제일 마지막 문장을 보아라. 지나가겠습니다. 네, 아직도 지나가야 됩니다. 네, 마지막 문장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문장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Children must be taught. must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네, 중요하다고 그랬죠. Children must be taught. be 플러스 pp 뭐죠? 수동태입니다. 수동태는 그 목적어가 주어로 온 경우죠. 그래서 주어를 목적어로 생각해서 능동으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Children must be taught은 어린이들을 가르쳐야만 합니다. 어린이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런 뜻이죠. 어린이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뭘 가르칩니까? To perform good deed. 좋은 행동을 하도록 for their own sake. 그들 스스로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냥 그 좋은 행동을 하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Not in order to. 무엇을 위해서가 아니라 receive. 무엇을 받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스티커라든가 별이라든가 사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기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도록 그렇게 어린이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고 마지막 문장이 써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 문장을 본 다음에 뭘 본다고요? 선택지를 본다고요. 5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고르겠습니까? 마지막 문장과 그 요지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까? 네. 아이들이 보상이 없이도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바로 이 부분이죠. 네. Children must be taught. 아이들을 가르쳐야 한다. 네. 이렇게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따라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과제는 뭡니까? 먼저 독해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눈으로 읽으면서 바로 그 동시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겠고요. 또한 문장 내에서 중요한 부분이 어딘지, 어떤 문장이 어디 부분이 중요한 것인지를 선별할 수 있는,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겠죠. 이런 2가지 능력이 합해져서 우리는 그대로 수능에서 요구하는 reading comprehension, 독해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이제 수능 영어의 정석을 준비했습니다. 수능 영어의 정석에서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한 모든 것들, 네, 단어나 어법, 또 구문 독해, 유형별 해결책 많이 공부했죠. 네, 이런 것들을 이게 따로따로 이렇게 그 자체적으로만 공부를 했는데 이제 이것을 통합을 해서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통합 전력으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요구되는 것은 바로 reading comprehension입니다. 이것은 문장의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해서 문장을 분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인데요. 그 문장을 가장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문장을 조립해가는 방법을 공부할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문장을 조립해 간다면, 내가 문장을 만들 수 있다면 그 문장을 분해하고 분석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겠죠. 네. 그렇게 해서 수능 영어에 나오는 그 지문의 수준 정도로 그 출제를 할 수 있는, 내가 그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정도까지 한번 우리가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울 것 같다고요? 네, 보십시오. 얼마나 쉬운 일인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장을 마음대로 만들 때 그 내가 만든 문장을 내가 분석하고 분해하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쉬운 일인지 눈으로 보는 즉시 그대로 문장의 구조가 해체가 되고 그렇게 해서 문맥이 이해가 되는 그런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수능의 기출문제 또 예상문제를 가지고 직접적으로 한번 대입을 해서 확인을 하는 그런 절차까지를 각 단원별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이러한 수능 영어의 정석은 누가 그러면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 고3이라면 좀 늦었죠? 5등급을 벗어나지 못하고 지금 묶여있는 학생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나 혼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전국의 고등학생 중에 3학년 중에서 약 70%의 인원이 지금 5등급을 넘어가지 못하고 지금 묶여 있습니다. 이 수능 영어의 정석을 마치게 되면 곧바로 3등급으로 뛰어갈 수 있습니다. 3등급은 준비가 충분히 됩니다. 고등학교 2학년, 바로 고등학교 2학년을 위해서 이것을 준비했습니다. 따라서 누구나 고등학교 2학년은 해야 됩니다.
수능을 절대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모든 것들을 이 수능 영어 정석에 모아놨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실력. 그래서 이제 이 수능 영어 정석을 끝내게 되면은 바로 3등급에서 출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쉽겠죠. 네, 공부할 만하겠죠. 그 다음에 1등급까지 뛰어가는 길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쉬울 것입니다. 만약에 고등학교 1학년이 이 수능 영어의 정석을 한다면 더없이 행운이죠. 네. 그러나 중학교 2학년 정도에서 배우는 기본 영문법은 이해를 할 수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이러한 학생이 고등학교 1학년이 이것을 하게 되면은 이제 옆에 친구들의 개인 교수를 하면서 룰루랄라 신나게 자기의 실력을 좀 더 배양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가질 것입니다. 일반인 유학을 준비한다거나 또는 직장을 준비하는 사람들 이제 원서 독해가 많이 필요하겠죠. 특히 대학교에 들어가면은 요즘에는 서울에 있는 대학교는 약 50% 이상을 원서로 공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많은 책을 읽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그 원서 독해하는 사람들 문장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죠. 빨리 그 문장의 뜻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 다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능 영어의 정석을 다 띄게 되면은 한글로 된 책을 보는 것보다 더 이해가 더 쉽다. 영어로 된 책이 분명히 이런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과연 그럴 수 있느냐고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죠.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 문장 쪼개기의 달인, 문장 쪼개기 달인. 우리는 이제 문장을 쪼개는데, 문장을 분해해야 되는데, 빠른 속도로 정확하게 분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의 가장 좋은 방법은 뭐라고요? 네, 문장을 조립해가는 방법을 배우자. 조립해가는 연습을 해보자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위해서 먼저 여러분들이 들어가기 전에 이제 연습 문제를 하나 내줬는데, 이것은 또 금년도 수능에 24번에 나왔던 문제죠. 그 지문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고, 여러분들이 의미 파악을 해보고, 답까지 한번 정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먼저 해보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자료실에서 지금 교재를 다 출력할 수 있죠? 그 출력한 교재를 가지고 일단 이 문제를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다 읽어 보시고, 여러분들이 해결해 보시고, 이제 마지막에 가서, 끝부분에 가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함께 확인해 볼 겁니다. 자, 드디어 문장 쪼개기의 달인으로 들어가는데 첫 번째 과정, 우리는 문장을 조립한다. 자, 문장을 보시죠. 문장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Some bats fly. 네, 이렇게 주어와 동사로만 이렇게 있으면 문장이 구성될 수 있습니다. 주어 하나와 동사 하나가 있으면 문장이 될 수 있습니다. 주어는 명사, 대명사로 이루어져 있고 동사는 동작, 움직임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이죠. 그래서 주어가 동사한다 이런 것이죠. 또는 그 주어가 어떤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거나 또는 어떠어떠하다 라고 설명하는 그런 보호를 갖게 됩니다. 명사나 형용사를 가지고 보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주어, 동사, 보호로 이루어진 문장이 있는가 하면 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The student bought a computer. 예. 주어는 동사한다, 목적어를 을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는 목적어라고 합니다. 을에 해당하는 것. 그래서 주어는 이가 은는이 붙은 것이죠. 동사한다, 뭐뭐 하다, 그리고 무엇 그 을에 해당하는 것이 목적어인데요. 여기서 보는 주어와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목적어는 주어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이 세 가지 형태가 우리 전체 문장의, 영어 문장의 한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떤 영어 지문을 보더라도 이렇게 세 글자, 네 글자로 된 그런 문장은 보이질 않죠. 어쩐 일일까요? 이것이 문장의 기본 형태라는데. 예. 주어, 동사, 보호 또는 목적어 다음에 부가정보라는 것을 뒤에다가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부가정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그런 구절이죠. 그런데 주어 동사 보어 다음에 또 주어 동사 목적어 다음에 부가 정보도 있지만은 주어나 여기서 문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어나 보어 목적어 등은 전부 다 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 그 보어는 형용사가 있기도 합니다만은 이렇게 명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명사는 또 형용사라는 놈이 수식을 하게 돼 있죠. 형용사는 단어 하나 가지고 하나로 이렇게 수식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두 개나 세 개 또는 그 많은 단어가 합해서 형용사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죠. 수식어 구라고 이렇게 통칭을 한다면 이 주어 앞뒤로 수식어구가 붙을 수 있습니다. 네? 형용사가 하나 올 때는 앞에가 붙는 것이고요. 또 수사나 관사 이 정도 두세 개가 될 때는 그 앞에 붙는 것이고요. 좀 더 길게 될 때는 뒤에서 수식어를 하게 되죠. 그 명사를 하나 두고. 여기 또 보어나 목적어도 역시 수식어가 앞뒤로 붙을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또 문장 전체에 대한 부가 정보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렵잖아요. 예. 어려운가 안 어려운가 한번 보죠. 우리가 이제 차근차근 이렇게 이것을 이런 방법으로 만들어 가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문장을 읽을 때 바로 눈으로 읽음과 동시에 저절로 분해가 돼서 보이게 될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나요? 우선 부사구라는 것을 한번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부사라는 것은 뭘 하냐 하면은 동사나 형용사 또는 문장 전체를 수식을 하는 것이죠. 부사. 그런데 부사가 단어 하나로 이루어진 경우도 있지만 대개 경우는 두 개 이상이 합해져서 부사구가 됩니다. 그 부사구가 되는데 구라는 것은 여기서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한 개의 단어처럼 쓰일 경우 우리는 그것을 구라고 합니다. 또는 절이라고 합니다. 이 부사구는 주로 명사 앞에다가 전치사를 붙여서 만듭니다. 명사 앞에다가 전치사를 붙여서 부사를 만든다고요. 이럴 때 이 전치사와 그 명사 사이에 습관적으로 정관사 더가 들어가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물론 더가 들어가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전치사와 명사를 합하면 뭐가 된다고요? 부사구가 된다고요. 부사구. 자, 부사구는 부가 정보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 동사를 수식을 하는데 어떤 동작이 이루어졌는데 그 동작이 언제 이루어졌는가, 어디에서 이루어졌는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졌는가 이런 것들을 주로 설명하는 것이 이제 그 부사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구를 먼저 한번 볼 겁니다. 부사구라는 것은 전치사에다가 명사를 붙이는 거라고 했어요. 명사 앞에다 전치사 붙이는 거라고요. 네. 여기 morning, afternoon, evening, night, dawn 전부 다 명사죠. 이 명사 앞에 in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붙었습니다. 그러면서 정관사가 붙었죠. 그래서 in the morning, morning이라고 하는 것은 아침이라는 명사지만 in the morning 그러면 아침에라는 부사입니다. 어떤 동작이 아침에 이루어졌다. 그것을 표시하는 거죠. in the morning, 아침에. 자, 오후에 in the afternoon, 저녁에 in the evening. 그러나 밤에는 night, 더는 in을 붙이지 않습니다. 뭘 붙이죠? 밤에. 예, in이라는 것은 어떤 안위를 말하고 at은 한 지점을 말하는데 밤이 되면 시간을 잘 모르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at night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새벽에 at dawn 합니다. 또 특별한 경우죠.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못하는 것이라면 지금 몇 번 읽어봐서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In the morning, in the afternoon, in the evening, at night, at dawn. 네, 이럴 경우에 한번 큰 소리를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소리를 내서 한번 해보면 그 뇌파에 그것이 전달돼서 잘 기억이 된답니다. 자, 이렇게 또 정확한 시각을 나타낼 경우가 있죠. 6시. 근데 6시에 무엇이 발생했다. 6시에 일어났다. 6시에 그러면 시각 앞에는 at를 붙이죠. at 6 o'clock. 자, 요일 앞에는 뭘 붙일까요? 잘 아는 거죠? 네, on Monday. 자, November 1st. 특정한 날짜 앞에는 네, on입니다. 계절 앞에는 뭘 붙인다고요? in을 붙이는 거죠. in spring, in summer, in winter, in fall. 네. 다 아시는 거죠?
한번 읽어봐요. 네, at 6 o'clock on Monday, on November 1st, in spring. 네. 자, year 2012. 2012년에 연도 앞에는 in을 붙인다고 그랬습니다. in. 네. 여기 this weekend, this morning 이런 것이 나왔는데 morning, weekend 다 명사지만 this가 붙게 되면 이것이 부사구가 됩니다. 그래서 전치사가 별도로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번 주말에 그러면 this weekend, 오늘 아침에 this morning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구였습니다. 명사 앞에다가 뭘 붙인다고요? 전치사를 붙인다고요. 대개의 경우 정관사 더가 그 사이에 습관적으로 따라온다.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구였습니다. 자,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구 조금 더 보죠. at the store, 어떤 가게에서 그 지점을 얘기합니다. in the house, 어떤 그 범위 안에 있다라는 것을 뜻할 때 in을 쓰죠. 근데 학교로 어떤 방향을 나타낼 때 어느 어디 쪽으로 할 때는 뭘 붙이죠? 학교로 to the school. 그래서 we go to school, we go to the school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go to. 네. 자, 밖에서 안으로 들어간다. 이게 변화하는 그 상태를 얘기할 때는 안으로 할 때는 into를 붙이게 됩니다. into the room. 한번 따라해 봅니다. at the store, okay, in the house, to the school, into the room. 자, 창 밖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into의 반대말 창 밖에 out of가 되겠습니다. out of the window, out of the window. 네. 의자 위에 어떻게 되죠? 위에 on the chair. 책상 밑에는 어떻게 되죠? under. 그래서 under the desk. 해볼까요? out of the window, on the chair, under the desk. 예, 여러분들이 쉽게 이런 것을 이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한꺼번에 묶어서 덩어리로 해가지고 자, 책상 아래 under the desk, 책상 위에 under desk. alright? 자, 화병 옆에라는 건 뭐죠? by 또는 next to를 쓰기도 합니다만 next to the vase 또는 by the vase. 그 테이블 주변에 뭘 쓸까요? around the table. 네. 터널을 통해서 through the tunnel. 자,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보다 저 위에, 훨씬 위에 바로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훨씬 위에 있는 걸 뭐라고 그러죠? over the bridge. 둥근 다리 떴습니다. 어디에? 다리 위에. 예, 그 over the bridge죠. over the bridge. 그 건물 바로 앞에 많이 쓰이는 거죠. 뭐 앞에. in front of. 네, 혹시 이거 친숙하지 않으면 이거 같이 한번 해봐야 됩니다. over the bridge 또는 in front of the building. 이게 다 한 단어처럼 한꺼번에 쫙 나와야 된다니까요. 건물 앞에 in front of the building, 학교 앞에 in front of the house, school, 집 앞에 in front of the house 이렇게 된다 이거죠.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구였습니다. 그러면 방법, 수단을 나타내는 부사구. 주로 교통수단을 이제 많이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택시를 타고 어딜 갔다. 그럴 때 by를 씁니다. by 택시. 그럼 버스를 타고 가면 어떻게 될까요? 네, by bus. 전철을 타면 어떨까요? by subway. 걸어서 가면 어떻게 될까요? by foot? No. 이때는 foot이라는 게 뭐죠? 다리를 말하죠. 자기 다리. 그 다리 위에서 걷는다. 그래서 on foot 이렇게 얘기합니다. on foot. 그 다음에 with the hammer, with my friend. with는 사물과 함께 쓰면 그것을 가지고 with the hammer, 망치를 가지고 with는 사람과 함께 쓰면 누구누구와 함께, 그래서 나의 친구와 함께 이렇게 됩니다. 자, 지금 무엇을 했습니까? 부사구를 만들어 봤어요. 부사구. 어떻게 만든다? 명사 앞에다가 전치사를 붙여서 만든다. 그래서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구를 만들 수 있고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구를 만들 수 있고 또 방법, 수단을 나타내는 부사구를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 여기에 친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몇 번이고 소리를 내어서 읽어야 됩니다. 잠시 퍼즐을 놓고라도 이것을 소리를 내어서 읽어서 이 정도는 완전하게 자기 것으로 쉽게 언제든지 나올 수 있도록 해놓으면 문장을 만드는데 여러분들이 회화를 하는데
또는 듣기를 할 때 얼마나 쉬운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네. 자, 부사구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사구를 어떻게 사용한다? 이제 한번 문장을 확장해 보는 거예요. 문장을 확장해 보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기본 문형은 주어와 동사로 이루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새들이 날아갑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주어와 동사만 있으면 됩니다. The birds fly. 근데 어떻게 이런 말만 있겠느냐고요. 새들이 날아가는데 아침에 날아갑니다. 그러면 새들이 날아갑니다는 그대로 있는 거고요. The birds fly. 그 다음에 아침에라는 부사구를 이 뒤에다가 쓴다 이거죠. 주어 동사 다음에 부가정보를 쓴다고 그랬잖아요. 주어 동사 목적어 다음에 부가정보를 쓴다고 그랬잖아요. 중요한 것은 주어 동사 보어 주어 동사 목적어입니다. 그 다음에 부가정보를 차례대로 쓴다 이거죠. 부사구를. 그래서 the birds fly in the morning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침이 아니라 저녁에 날아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The birds fly 저녁에 in the evening 하면 되는 거죠. 밤에 날아갑니다. 그러면요. The birds fly 밤에 생각납니까? 이때는 at를 붙인다 그랬죠. At night. 예? At night. 새들이 둥지로 날아갑니다. 이건 시간대가 아니죠. 어디로 방향을 향해서 뭐죠? 새들은 날아가는 거예요. The birds fly는 맞는데 둥지 쪽으로 to the nest 하면 되겠네요. to the nest. 근데 하늘을 날아간다. 하늘 안에서 날아가고 있습니다. The birds fly 하늘에서 in the sky 하면 되겠네요. in the sky. 그러면 나무 위로 날아갑니다. 나무에 부딪히지 않고 그보다 위에 있겠죠. 그럴 때 쓰는 전치사가 뭐죠? over. 그래서 the birds fly over the tree 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자, 그런데 만약의 경우 새들이 밤에 둥지로 날아갑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주어 동사는 알겠습니다. 새들이 날아갑니다. birds fly 알아요. 근데 밤에 둥지로 시간을 나타내는 부가정보, 둥지로 장소를 나타내는 부가정보, 부사구가 두 개가 있는 거죠. 두 개를 다 쓰면 되는 겁니다. 두 개를 다 쓰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부사구가 여러 개가 나올 때 쓰는 순서가 일반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제일 먼저 쓰는 것이 거기에서 장소고요. 장소. 그 다음에 방법을 쓰고요. 그 다음에 시간을 씁니다. 이런 순서로 쓴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 번쯤 들어봤죠? 장, 방, 시 순서대로 쓴다. 해볼까요? 장, 방, 시 순서대로 쓴다. 장소, 방법, 시간. 여기서 밤에는 시간이고 둥지로는 장소죠. 그러니까 어떤 걸 먼저 써야 돼요? 둥지로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밤에 쓰면 되죠. The birds fly to the nest at night 하면 되겠네요. 알겠습니까? 네. 새들이 밤에 둥지로 동료들과 함께 날아갑니다. 새들이 날아갑니다는 변함이 없다니까요. 주어와 동사. The birds fly입니다. birds fly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밤에 둥지로 동료들과 함께. 밤에라는 건 뭐죠? 밤에라는 거는 시간이죠. 둥지로 장소죠. 동료들과 함께 방법, 수단입니다. 그래서 어떤 걸 쓴다고요? 장방시. birds fly. 그 다음에 뭘부터 써야 돼요? 둥지로. to the nest. 방법. with their mate. 시간. at night.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The birds fly to the nest with mate at night. 됐습니까? 네. 여기에서 이제 이 새라고 하는 그 주어에 대해서 뭐 수식어가 붙을 수 있겠죠. 네? 어린 새들이 어미새와 함께 밤에 둥지로 날아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린은 요 주어를 수식하는 수식어구죠. 그리고 어미새와 함께 요거는 방법을 나타내는 부사고, 밤에 시간을 나타내는 거, 둥지로 뭐를 나타내죠? 장소. 그래서 새들이 날아갑니다는 똑같습니다. The birds fly. 그런데 어떤 새들이 날아가냐면 어린 새이기 때문에 the young birds fly죠. young birds fly. 그리고 어디로? 장소로 with their mother birds. 방법 그리고 at night. 시간까지 이렇게 쓰게 됩니다. 장소, 방법,
시간, 장방시의 순서로 그 부사구를 나열을 한다. 어떻습니까? 이제 이 정도의 문장도 결국 따지고 보면 별게 아니다. 기본 원칙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문장은 조금 점점 늘어가고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방법을 몇 가지만 알면 문장을 한없이 늘려갈 겁니다. 아주 쉽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한 것은 뭘 했습니까? 부사구를 했죠. 그 부사구는 어떻게 생겼다고요? 명사 앞에다가 전치사를 붙였다고 그랬습니다. 명사 앞에 전치사. 근데 사실은 제가 부사구라고 설명을 했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부사구 이전에 전치사구라고 우리가 명칭을 붙입니다. 전치사구. 전치사구가 뭐냐 하면은 바로 전치사 플러스 명사의 모양이에요. 그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전치사구인데 그 전치사구가 부사구로 쓰이는 거죠. 부사구. 부사로 쓰이는 거예요. 부사구. 근데 부사구만 있는 게 아니라 형용사구로 쓰일 때도 있어요. 그러면 어떤 때는 부사라고 하고 어떤 때는 형용사라고 하는가? 부사는 동사나 문장을 수식하는 것이고요. 형용사는 명사만 수식합니다. 명사를 바로 수식할 때는 그걸 우리가 형용사구라고 봐야 되고 또 동사를 수식할 때는 부사구라고 보는 것뿐이죠. 어쨌든 명사 앞에 전치사가 붙어 있으면 이게 전부 다 품사가 변한다. 형용사가 되든 부사가 되든. 근데 형용사가 된다는 것은 명사를 수식하는 거니까 명사 바로 뒤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뒤에서 수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명사구라는 것은 명사를 수식하는 그 덩어리와 함께 합해서 우리가 명사구라고 보는데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첫 번째, 그 명사 앞에 형용사가 있는 거죠. 명사 앞에 형용사. 물론 그 앞에 관사나 수사, 관사는 어나 더죠. 수사는 2, 3, 5 이렇게 숫자. 이렇게 명사 바로 앞에 형용사가 있는 것. smart student 또는 pretty girl. 그 앞에 관사나 수사가 붙어 있는 거죠. 네, 이런 경우 이걸 합해서 다 이 명사를 위해서 있는 거니까 명사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그 명사 앞에 형용사가 붙어서 명사구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명사 뒤에 형용사구가 오는 것입니다. 명사 뒤에, 이것은 잘 알겠는데 smart student, pretty girl 이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형용사구가 뒤에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형용사구는 어떻게 만들어졌죠? 여기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바로 형용사구라고 그랬잖아요. 이럴 때는 이 명사의 뒤로 간다고요. water라는 명사가 있는데 in the bottle. 문장이 끝나고 만약에 in the bottle 그러면 물병 속에 이렇게 해서 장소를 나타냈겠죠. 그런데 명사 바로 뒤에 올 때는 이것이 명사를 수식하는 그런 그 형용사구가 되어서 병 안에 있는 물, 어떠어떠한 이것이 형용사죠. 어떠어떠한 명사, 병 안에 있는 물. 그러면 the lady in a long dress 어떻게 될까요? 무슨 뜻일까요? 긴 드레스를 입은 숙녀 이렇게 되는 거죠. 네. Studies over a 10-year period.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연구소인데 연구. 무슨 연구예요? Over a 10-year period. 10년간의 기간도 넘는 10년간에 걸친 그런 연구소.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뒤에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돼가지고 형용사구가 돼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한다 이거죠. 예, 전치사구가 이제 부사구로 쓰이는 경우와 형용사구로 쓰이는 경우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좀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들어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문장을 만들어 보면 그렇게 된다고요. 자, 한번 가보죠. 전치사구가 그런데 이제 좀 더 확장이 될 수 있겠죠. 전치사구라는 거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라고 그랬잖아요. 예, 전치사 플러스 명사. 그것이 이제 전치사구인데 명사뿐만 아니라 명사구도 된다 이거죠. 명사구 앞에다가 전치사를 붙여서 전치사구가 될 수도 있다 그죠. 명사 하나에다가 전치사를 붙이는 것도 되지만 명사구 여러 개로 되어 있는 명사구 앞에다가 또 전치사를 붙이면
그 전체가 또 전치사 구가 되는 거죠. 자, 한번 볼게요. 명사구는 명사 뒤에 전치사 구가 합해가지고 명사가 됐었죠. 명사 구가 됐죠. 그렇죠? water in the bottle. 그러면 이게 전부 다 명사 구잖아요. 병 안에 있는 물. 그런 명사 구입니다. 그런데 이 명사 구 앞에다가, 명사 구에다가 다시 전치사를 붙이면 또 부사구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복잡하다고요? 천천히 보세요. 자, water in the bottle. 명사 뒤에 전치사 구가 왔죠. in the bottle. 병 안에 있는. 그래서 이 전체를 우리가 명사구라고 불렀어요. 명사구. 근데 명사구 앞에다가 전치사 붙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으면 이거 또 전치사를 붙여가지고 전체가 부사구가 된다 이거죠. 아시겠어요? 부사구는 마음대로 갖다 붙이는 거예요. 주어, 동사, 보호 다음에 필요한 대로 얼마든지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부사구가 실제로 많은 거고 이것이 복잡한 거죠. 자, water in the bottle. 물 안에 있는, 병 안에 있는 물인데요. with the라는 전치사가 붙었어요. 그러면 병 안에 있는 물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부사구가 되는 거죠. lady in a long dress. 긴 옷을 입은, 드레스를 입은 숙녀라고 그랬는데 그 앞에 전치사를 붙이면 to the lady in a long dress. 그 긴 드레스를 입은 숙녀에게로 이렇게 되겠죠. 네? 네, 전치사 구가 조금 더 확장될 수 있다는 것을 그냥 보여드리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전치사 구라는 것은 명사 앞에 전치사를 붙이는 거다. 근데 그 명사에도 붙일 수 있지만 명사 구도 붙일 수 있다. 이런 것을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문장을 한번 조립해 보면 돼요. 간단해요. 그는 선생님입니다. 주어 동사 보호죠. 그는 선생님입니다.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He is a teacher. He is a teacher. 주어 동사 보호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선생님인데 선생님이라고 하는 그 보호 명사에다가 어떤 수식어구를 붙여보죠. 그는 영어 선생님입니다. 그럼 이게 형용사잖아요. 형용사 하나는 명사 앞에다 붙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아까 영어가 없을 때는 he is a teacher인데 영어가 있으니까 he is an English teacher 이렇게 되는 거죠. all teacher 할 때는 자음이었지만 여기 English 다 앞에 또 수사가 붙는 거니까 그 사이로 들어오는 거니까 English 때문에 on이 됐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죠? He is an English teacher. 이렇게 형용사 하나가 명사 앞에 붙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식어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뒤에 또 수식어가 붙을 수 있어요. 한글로는 앞에 오죠. 그는 우리 학교의 영어 선생님입니다. 그는 영어 선생님입니다. 우리 학교를 빼고 보면 뭐죠? He is an English teacher 그렇게 됐잖아요, 아까. 근데 우리 학교의 또 수식어구를 붙이려니까 이 뒤에다가 붙이는 거죠. 명사, 우리 학교라는 명사에다가 전치사를 하나 붙이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of our school.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그는 카나다에서 온 영어 선생님입니다. 그는 영어 선생님입니다. He is an English teacher. 근데 카나다에서 왔다.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해서 형용사 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명사 뒤에 오는 거죠. 카나다에서 온 선생님. Teacher from Canada. 전치사 플러스 명사면 된다고요. 네. 전치사를 뭘로 쓸 거냐? 그걸 찾아내는 센스가 필요하겠죠. 그러나 실제로 여러분들이 문장을 만드는 것을 시험을 보는 것은 아니라 실제로는 문장이 되어 있는 것을 분해하는 것을 보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 원리만 알고 있으면 이때 from을 써야 되는지 of를 써야 되는지 뭐 그것을 염려할 필요는 없는 거죠. 일단은 from Canada. 자,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해서 전치사 구가 부사구, 형용사구가 되어가지고 그 문장을 좀 더 확대시키는 경우를 이제 봤습니다. 이제 조금 더 나가 봅니다. 이번에는 명사 구가 아니라 명사 절. 구나 절은 똑같이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한 단어처럼 쓰일 때를 말합니다. 근데 구와 절의 차이는 절이라고 할 때는 그 안에 주어 동사가 또 있습니다. 그 안에. 주어 동사가 없을 경우에는 구라고 그러고요. 아무리 길어도. 자, 그런데
그 명사절을 만들기 위해서는 접속사라는 게 필요해요. 접속사. 접착하는 거죠. 접속사.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명사절을 만드는 접속사 대표적인 것이 that이에요. that. that은 여러분들이 지시대명사 that, 저것이라고 하는 것을 배웠고 또 지시부사도 배웠고 또 관계대명사 that이 있죠. 여기서는 명사절을 만드는 접속사입니다. 명사절. 이 명사절을 만드는 접속사 that은 완전한 문장 앞에다가 that을 그 문장 앞에다가 that을 딱 붙여요. 그러면 뭐뭐뭐라는 것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We study English every day. 주어 동사 목적으로 완전한 문장이죠. 우리는 매일 영어를 공부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다가 that을 붙이면 우리가 매일 영어를 공부하는 것 또는 공부한다는 것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전체가 명사절이기 되기 때문에 이 전체가 주어로도 쓰이고 목적으로도 쓰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 명사절을 만드는 것은 that이 대표적인 것이고 that 이외에도 또 how라든가 why 같은 것을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that을 쓰지 않고 여기다가 how를 쓴다면 how we study English every day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매일 영어를 공부하는지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why를 쓰게 되면 왜 우리가 매일 영어를 공부하는지라는 명사절이 되는 거예요. 네, how, why 뿐만 아니라 when, what을 쓸 수도 있고요. who를 쓸 수도 있습니다. 또 조금 다른 것으로 whether나 if가 쓰이는데 if가 만약이라는 뜻이 아니라 명사절로 쓰일 때는 뭐뭐인지 아닌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if we study English every day 하면은 그게 부사절로 쓰일 때는 만약에 우리가 영어를 매일 공부하면 이런 뜻이 되겠지만 명사절로 쓸 때는 우리가 매일 영어를 공부하는지 안 하는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게 명사절인지 부사절인지 어떻게 하냐고요? 문장의 구성 요소, 주어, 동사, 보어에서 어디에 가서 있느냐? 주어 자리에나 목적어 자리에 있다. 그럼 명사입니다. 주어, 동사, 보어가 다 있고 그 뒤에 부가 정보로 나와 있다. 그러면 부사절입니다. 오케이? 예, 가봅니다. 이렇게 된 명사절은 주어나 보어나 목적으로 쓰이게 되는 것이죠. When they study English is not important. 뭐죠? 해석이 됩니까 이제? 주어 자리에 쓰여 있잖아요. 주어. 그러니까 명사절이죠. 그래서 언제 그들이 영어를 공부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언제 하더라도 좋다는 거죠. 목적어. I believe. 나는 믿습니다. 뭘 믿어요? That he is the criminal. 그가 범인이라는 것을. 보어로. The question. 문제는 이것입니다. Whether she loves you. 그 여자가 당신을 사랑하는가 안 하는가입니다. 인지 아닌지라고 그랬죠. 인지 아닌지. Whether, if 똑같은 거죠. 이렇게 해서 명사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명사절. 자, 이제 한번 명사절을 가지고 이용함으로써 어떻게 문장이 더 확장되는지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런 두 개의 문장이 있습니다. They drink water. They share water. share는 나눠준다는 거죠. 이런 두 문장, 이거 좀 더 길게 해볼까요? They share water with other friends. 누구하고 나눠요? 친구들과 나눕니다. 자, 이 두 문장이 있는데 두 문장을 독립적으로 잘 쓸 수 있지만 합해서도 한 문장으로 낼 수 있습니다. 그 문장을 합해주는 걸 우리는 접속사라고 하는데요. 접속사 and만 붙이면 이 두 문장을 다 합해서 한 문장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 이제 합해야 되는데 They drink water and they share water with other friends. 이렇게 문장이 끝난 다음에 and만 붙이면 전체가 한 문장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도 문장이 될 수는 있지만 그건 조금 수준이 낮은 문장이 돼요. 이렇게 문장을 합할 때는 좀 조사를 해봐야 될 것이 있는데 혹시 같은 단어가 같은 어구가 쓰인 것이 없는가를 봐야 돼요. 여기 보니까 주어가 같고 또 목적어가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주어가 똑같을 때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할 때 같은 주어는 한 번은 생략합니다. 안 씁니다. 근데 목적어는 안 쓸 수는 없어요. 안 쓸 수는 없고 한 번 나온 명사는
대명사로 바꿨습니다. 예. 명사는 대명사, 이것을 쓸 수 있는 대명사는 it죠. it. 그래서 실제로 이 두 개의 문장을 합해 보면, 자, 위에 문장을 다 쓰고요. and를 붙이죠. They drink water. and 그 다음에 이 they를 안 쓴다고요. 이 water를 it로 바꾼다고요. and share it with other friends. 이렇게 바꿔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문장이 실제로 나올 때 이것이 they drink water 하고 한 문장이 있고, 끊어버리세요. 그들은 물을 마신다. 그리고 and, 주어가 여기 빠진 거죠. 그들은 share it. it은 water구나. 그들은 물을 나눠줍니다. with other friends. 친구들에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문장이 하나 됐습니다. 좀 길게 됐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길어도 그 문장 앞에다가 that을 붙이면 어떻게 된다고? 이 전체가 명사절. 그래가지고 하나의 명사로 되는 거예요. 그들이 물을 마시고 또 친구들에게 나눠준다는 것.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전체가 주어나 또는 목적으로 쓰일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Teacher Mark found. 그 마크 선생님은 발견했습니다. 무엇을? that 이하를. They drink water and share it with other friends. 이렇게 되는 것이죠. 네. 자, 또 하나 수식어구를 붙여가지고 그 명사가 좀 확장되는 부분을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고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고서. 그 앞에 형용사가 수식어가 붙을 수 있겠죠. A set of report. 일련의 보고서. 그뿐입니까? 이 뒷부분에도 또 수식어가 붙을 수 있겠죠. Over 3 months period. 3개월에 걸친 일련의 보고서. 이렇게 명사 앞뒤로 형용사가 앞에 있고 뒤에 또 전치사 구가 형용사로 쓰일 수 있다고 그랬죠. 네. 이러한 것이 전부 다 명사구입니다. 그 명사구 앞에다가 전치사를 붙이면 또 전체가 부사구가 되는 거죠. due to. 예. 뭐뭐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문장이 길어졌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제일 처음에 보았던 그 연습 문제, 수능 24번 문제를 실제로 한번 우리가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In a classic set of study over 10-year period. 여기 명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classic set, 형용사가 앞에 있고 뒤에 또 형용사 구가 있죠. 10년간에 걸친 일련의 전통적인 보고서에서 in 전치사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전치사구죠. 부사구죠. 생화학자 제럴드 윌크스는 발견했습니다. that 이하를 명사절이죠. that 이하를 발견했습니다. that 이하라는 것은 when vampire bat 그 흡혈 박쥐들이 return to their communal nest 자기들의 그 둥지로 돌아왔을 때 어디에서 from successful night foraging 야간 그 먹이 찾기를 마치고 토한다 그죠. vomit 토한다. and share it 여기에 주어가 뭐라고요? they라고요. 그들은 또 share it 그것을 나눠줍니다. 누구고? with other nestmate 동지 내 동료들에게. including even non-relative. relative라는 것은 자기 친족이죠. 친족이 아닌 경우까지도 포함해서 가까운 그 박쥐들이 아니더라도 그 이유는 이 turns out 요거는 삽입구죠. is that 바로 that 이하입니다. 뭐라고요? blood sharing 피를 나눈다.